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멜로디걸입니다. 자, 이어서 판타즈마 한번 시작해 볼게요. 로딩 들어가서 되게 많이 저장을 해놨죠? 여기 8월 3일 거, (8월 3일) 금요일. 어제 루빈과의 일 때문에 불편해서 제대로 자지 못했어. 조금 망설여지지만 이상한 방법이라도 쓰는 수밖에. 나는 반지 2개를 각각 한 손에 끼고 방을 나왔다. 방에서 나온 나를 본 루비는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어제는 미안.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역시 난 어리광쟁이지? 그 얼굴을 보고 있으니 내가 무너질 것만 같았다. 루빈 안에 1년 전의 내가 비춰지고 있었다. 저 루빈, 나는 한쪽 손을 올려 그에게 반지를 보여주었다. 고마워. 정말 기뻐. 내가 그렇게 말하자 루빈은 안심했다는 듯 진심으로 기쁜 듯 미소 짓는다. 그렇지만 발목 삐었던 거 사과할 일은 아니잖아?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흑삭시킬 것 같지는. 혹사는 아니야. 즐거웠어. 보람이 있었으니까. 루비는 거기서 검지로 내 말을 막았다. 알았어. 그럼 나 학원 갈 거니까. 그래. 루빈, 이제 도서관 일은 어떻게 할 거야? 내 말에 루비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만둬야지. 이제부턴 이변을 조사해야 하니까. 하고 진지하게 말한다. 뭐야. 학원에서 양손 반지를 발견한 은지가 소리쳤다. 이런. 이거 난 대수롭지 않은 듯 반지를 빼어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 받은 거야 어제. 100일 반지. 너 2사람이나 낚은 거냐? 내가 용서 못해? 그런 건 그때 그런 남자 있으면 됐지. 뭘 또 바라는 거야? 그런 남자는 풍화를 말하는 건가? 은지는 그렇게 말하면서 장난인지 아닌지 팔꿈치로 내 등을 계속 쳤다. 오해가... 아파.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아라가 심각한 얼굴로 반지를 보면서 이야기했다. 예의상 준 것 같진 않은데. 그게 말이야 좀 그렇게 됐어. 뭐야? 설마 삼각관계라도 생긴 거야? 빙고. 그거 진짜 골치 아픈 건데. 빨리 벗어나는 게 좋을걸? 어찌되었든 사람 상처받고 끝나는 게 삼각관계라는 거거든. 그것이 1명인지 2명인지 3명 모두인지는 내가 달리는 셈. 그런가? 어떻게 해야 아무도 상처 안 받고 끝나? 그 질문은 3명 다 상처받는 걸로 가는 함정이야. 그러면 1명만 상처받는 건? 하루빨리 네가 태도를 분명히 보이면 되는 거야. 라는 건 나보고 루빈에게 딱 잘라 말하라고? 그런 건 자꾸 떠오른다. 한순간이었지만 예전의 나와 겹쳐 보였던 루빈의 모습이 2사람의 마음에 금가는 건 싫다. 누군가 상처받는 것도.
물론 그 누구에게도 나도 포함된다. 계속 조용히 듣던 혜진은 수업이 시작하자 내게 말했다. 설마 상대가 그 왕자랑 기사님?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같이 살면 그렇게 된다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곤란하겠네. 두 사람 남남도 아니고. 남남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막역한 사이니까 계속 같이 있을 사람들. 내가 끼어든 건 여러모로 문제가 크다. 그냥 맨 처음 사이처럼 지내는 게 정답일지도. 어쩐지 그런 생각이 들어 한숨 쉬듯 그렇게 말하자 혜진이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젓는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생각 역시 3인 모두 상처받는 길이라는 걸. 자, 그럼 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재빨리 집으로 향했다. 어제 르빈이 함께 이변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해주었다. 그러면 조사는 오늘부터겠지? 아니, 오늘은 쉬어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르빈은 내 말에 위하라는 듯한 얼굴을 한다. 에? 내가 조금 맥이 빠져 르빈과 풍화를 번갈아 보았다. 르빈은 어디서 사왔는지 아이스크림 통을 들고 맛있게 먹고 있었다. 태평하잖아. 어째서? 정말 자각이 없잖아. 잔뜩 기압이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르빈은 아이스크림을 한 스푼 따서 입에 넣는다. 보다 못한 풍화가 냅킨을 한 장 꺼내주었고 르빈은 고마워 하고 그것을 받았다. 그러다가 비독립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했는지 재빨리 냅킨을 뒤로 한 르빈. 어쨌든 그런 주제에 아무에게도 나누어줄 생각이 없나 보다. 르빈은 그런 식으로 생각되는 게 내 탓이 아니라니까. 일단 내일도 솔미 학원 있으니까 오늘은 푹 쉬어야지. 조사는 내일 하자. 나를 생각해준 건 고맙지만 어쨌든 긴장이 조금은 풀렸다. 나는 문득 두 사람을 보았다. 평화로운 풍경. 이변이라는 것만 없으면 그야말로 아무런 근심도 없을 것이다. 르빈은 그런 나를 보고 씩 웃고 처음에 시선을 피하던 풍화도 이내 이쪽을 쳐다봐준다. 그런 반응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8월 4일 토요일. 오늘은 이변을 조사하기로 한 날이다. 그날처럼 범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돌아다니는 걸까? 일단은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봐서 조사 범위를 좀 더 좁혀볼까 해. 어쩌면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으니 공통점을 찾아볼 겸. 그렇구나. 오늘은 할 일이 많은 만큼 두 팀으로 가자고. 에? 그럼 한 사람은 홀로 가게 되잖아. 홀로 가는 쪽은 근처에 사람들 많은 곳을 조사하는 걸로 내가 정해. 오늘 누가 나갈지. 르빈은 나를 응시하면서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럼 나는 당연히 풍하겠죠. 네, 풍하랑 함께 갑시다. 당연히 풍하시어 가겠어. 내가 그렇게 말하자 르빈은 조금 못마땅한 얼굴로
뭐야? 그 당연히는 하고 말한다. 아니,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범위를 좁히는 건데 풍아씨 혼자 가면 누구에게 말을 걸겠어. 내가 그렇게 말하자 루비는 방금 생각났듯이 손뼉을 치면서 표정이 풀어진다. 단순한 놈. 듣고 보니 그러네. 그치? 풍아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사심이 있는 우리 여주인공. 나도 사심이 있습니다. 풍아노트니까요. 그런데 어쩐지 평소와 다르게 표정을 읽을 수가 없다. 왜지? 같이 간다고 했는데... 아, 늦었다. 나는 시계를 보면서 서둘러 밖으로 향했다. 그럼 오후에 일단 집에서 보는 거다. 수업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방과 후에는 그때와 같이 이변을 찾아 나선다.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나저나 루비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걸려서 이변을 조사하겠다고 한 걸까? 다시 본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걸까? 뭔가 알아낼 수 있는 건가? 풀리지 않은 이야기가 잔뜩 있다. 정말이지. 아무 말도 해주지 않다니. 너무하잖아. 그렇게 시간이 흘려 수업이 끝났다. 나는 가방을 챙기고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왔다. 다녀왔습니다. 각오는 됐어? 일단은 오늘은 범위 정도만 알아두는 거니까. 근데 게다가 옆에 풍아가 있어준다고 생각하니 든든하다. 그래도 그날처럼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데. 거리로 나왔다. 오늘은 앞으로의 일을 위해 조사 범위를 지정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들에게 묻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묻는다고 좋아할 사람 있을까? 당연히 없겠지. 루비는 좀 더 사람이 많은 삼정각 쪽으로 향했다. 그렇다면 나는 그때 분수를 시작점으로 사람들에게 묻기로 하자. 자,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 맞겠죠? 여기. 맞나? 분수대? 저기 나는 공원에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혹시 이변이라는 거 알고 있어? 알고 있어요. 만약 실제로 본 적 있다거나 사례 들은 거 있으면 알려줄래?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이들은 잠시 서로 쳐다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상한 사람은 아니고 저기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데 어떤 꼬마 여자애가 이쪽으로 다가오면서 입을 열었다. 나 하나 알아요. 근데 오빠가 말해준 거라 거짓말일지도 몰라요. 상가 쪽 뒤에 가면 골목길이 있는데요. 거길 지나가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바닥에 물이 있더래요. 물론 그전엔 없었고요. 언제 정도였어? 언제더라? 내가 그 얘기 해준 게 금요일이었으니까. 그럼 목요일이다. 목요일. 지난 주 목요일이요. 알았어. 고마워. 자, 그러면 다음 어디야? 중앙공무였나? 잠깐만요. 다 보자 뭐. 그런 이야기 들어서 어디다 쓰게? 벤치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던 할머니.
여전히 뜨개질에 집중하고 있지만 나의 질문에 대답할 뜻이 있었는지 이윽고 말을 시작했다. 제일 오래된 게 아마 6월 말쯤 버스 정류장 쪽에 있었고 한동안 잊고 있다가 아마 지난달 20일 조금 넘어서 영강 아파트 담에 있었고 일주일 후 성당 앞.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그런 이상한 현상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게 좋을 거요. 아, 네. 그 충고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것 같지만 일단 한번 다 보는 걸로 공터볼까요? 실례합니다. 무슨 일이죠? 나는 지나가는 중년의 여성에게 이변에 관한 것을 물었다. 이변.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결국 진지하게 내 말에 대답해 주었다. 아들 학원이 있는 곳 부근, 그러니까 그 공원이 있는 데 말이에요. 이거 원래 순서대로 보는 거겠죠? 다 보겠게요. 설명이 어렵지만 공중의 변이지. 그렇게 말한 아주머니는 자신의 눈썹 정도 되는 곳이라며 손으로 위치를 알려주었다. 언제쯤 일인가요? 지난주 수요일? 아마 그 정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일단 다 보죠. 전단지래. 산책을 하던 할아버지는 나의 질문에 골똘히 생각에 담기더니 그게 뭐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봤을 줄은. 다음 상점가? 갔었나? 저기요, 죄송하지만 시간 좀. 저 바빠요. 별로 돌을 권한다거나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자, 카페. 혹시 이변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조금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는 중학생 정도의 아이에게 물었다. 이변? 알아. 바로 어제 겪었는걸? 어디에서? 편의점 근처. 자세히 좀. 가버렸다. 자, 편의점. 이제 순서대로 다 보죠. 이변입니까?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넌지시 질문. 직원은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몇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지만요.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런 걸 왜요? 알았다. 학교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구나? 아니죠. 그렇게 장난기 있게 웃은 직원은 이내 생긋 웃으면서 내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가 목격한 건 확실히 이 동네의 색이 이상할 정도로 붉은 불꽃 나무가 있는 곳 아시죠? 그 근방이었어요. 6월 29일? 그 정도겠네요. 그렇구나. 이변은 같은 곳에도 일어날 확률이 있는 건가? 도서관. 어디 보자. 질문에 커플들은 조금 불쾌하다 듯한 시선을 주었지. 커플! 방에서 미안합니다. 3일 전이었던가? 저쪽 가로등에 있는 부근에서 뭔가 일어났지. 어머, 정말? 너무 무섭다. 난 이변이라면 피자집 근처에서 본 이후로 안 봤는데 그때가 또 생일이었잖아. 오빠, 그날 기억하지? 생일이라면 언제쯤? 오빠, 내 생일 날짜 정확히 기억해? 그럼 바스터유 감옥 습격 날이잖아. 아잉, 우리 오빠 너무 유식해서 탈라니까. 커플. 네. 잠깐만. 나는 표시된 노트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찾았나? 착각이 아니다. 시간을
가민에서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이변이 점점 우리 집 쪽으로 오고 있어? 전혀 몰랐다. 몇 주나 되는 시간 동안 주변에서 이변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었다. 그래서 잊고 있었다. 일어나려고 생각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변은 우리 집 쪽으로 오고 있어. 아니, 아마 목표는 우리 집이 아닐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우리 집이 목표일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만 직선이었더라면 거쳐가는 것일 뿐이라고 부정할 수 있지만 이변은 소용돌이 모양으로 우리 집 쪽으로 좁혀져 왔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동심원에 생각하면 그 중심은 확실히 우리 동네가 맞다. 그것이 정확히 우리 집을 노리는 건지는 알 수가 없다. 되게 소름이네요. 그렇지만 우리 집 쪽으로 오는 것은 확실한 건가? 신경 쓰이는 점은 또 하나. 그것은 그날 분수대에서 느꼈던 것과 흡사한 위화감. 이변이 변해버렸다라는 사실이었다. 직감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뭔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우리 집으로 향하고 있지 않는 예외의 현상들은 전부 6월에서 7월 중순 사이, 우리 집을 향해 소용돌이를 그리는 현상들은 전부 최근 것이다. 그렇다는 건 그날 공원에서 느꼈던 이전과 뭔가 다른 이변은 변한 이변의 하나였던 걸까?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단순한 내 감만을 근거로 루빈이나 풍아에게 이야기할 순 없다. 그보다 어쨌든 우리 집 쪽으로 오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니까 대책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집으로 가요. 루빈에게도 알리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말하자 풍아는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집,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그 가능을 잊는다고 생각하니 끔찍했다. 얼마 있지 않아 루빈이 창백해진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다. 루빈, 설마 알아차린 거야? 뭐, 그럼 역시. 루빈과 내가 조사한 바를 합쳐놓으니 단순히 앞으로의 조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나선 우리들이었지만 뜻밖에도 엄청난 걸 알아버렸다. 이변은 행동 루트가 있다. 그것도 우리 집 쪽을 향해 오는. 역시 이변을 이대로 둘 수 없어. 저녁, 어쩐지 들어와져서 입맛이 없다. 나는 많이 먹지 못하고 그릇을 치웠다. 저기 루빈. 응? 이변을 조사하면 정체를 아는 것 외에도 없애버릴 수 있는 거야? 루빈은 묵묵히 내 말을 듣는다. 나의 불안은 전달되고 있는 건가? 네가 생각하는 것 맞다면 아마도라니? 나는 태평한 그의 대답에 눈을 흐겼다. 확신하긴 이러니까. 남의 것을 지배해본 적도 없고. 도대체 부연 설명이 더 알기 어려우면 어떡하자는 거야. 스스로 그게 뭔지 알려주면 안 돼? 나는 조금 안달되어 루빈에게 물었다. 그런 것보다 만약 내 생각이 틀렸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답답해. 풍아씨, 루빈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능청맞게 구는 루빈 뒤에 서 있는 풍아에게 물었다. 그렇지만 풍아의 표정을 보니 그 역시 알고 있지 않는 듯 했다.
사는 곳을 옮기면 어때? 루비는 장난스럽게 나를 돌아보았다. 이거 삼촌 집이거든? 이변이 와서 집이 파손되면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 거야. 아니,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닌가? 잠이 오지 않는다. 오늘은 이변을 겪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인가? 나는 아까의 노트를 펴들었다. 아직 시간은 있어. 확실히 중심은 우리 동네이긴 해도 다급할 정도의 거리는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이걸로 다음 이변이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 내일은 주변을 탐색해보는 것이 좋겠어. 8월 5일 일요일. 눈이 일찍 떠졌다. 나쁜 꿈을 꾼 것 같아. 역시 어제 일어난 사실 때문인가? 그러면 오늘은 나와 조사하는 거지? 그렇게 되네. 어디 보자. 그럼 이 부근을 조사하면 되겠지? 응, 그렇지만 일어날지 어떨지 위치가 확실해도 시간의 법칙은 없는 것 같아. 있다고 해도 정보를 주신 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아서. 이 대화에 풍하는 그동안 이변에 일어났다고 한 장소를 물색해 공통점을 찾아보겠다고 한다. 아, 좋은 생각이다. 이변에 행동 루트가 있어 어디론가 향해 가고 있다면 이전에 이미 알아놨던 곳에 있는 이변이 일어날 리가 없으니까 안전하고. 그런데 루비는 대답이 없다. 아, 생각났다. 그러고 보니 이변에 대해 풍하에게 루비는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았고 풍하의 짐을 무시해버렸다고 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풍하에게 이변을 설명하게 되었지만 어쩐지 너무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화를 냈다. 잠깐만 루빈, 풍하 씨를 무시하지는 말아줘. 어? 당연히 내 핀잔에 삐친 얼굴이 될 줄 알았던 루비는 의외로 깜짝 놀라며 나를 본다. 그리고 풍하를 돌아보면서 말했어? 풍하는 루빈의 반응에 할 말 잃은 것 같았다. 미안, 못 들었어. 루빈의 눈에 초점이 흐려진다. 잠깐만. 설마 루빈이 풍하의 목소리를 못 듣고 있어? 무거운 분위기를 뒤로하고 우리는 흩어졌다. 나는 루빈과 다음 이변에 일어날 장소로 향했고 풍하는 이전 장소로부터 이변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공통점을 찾아보기로 했다. 루빈과 풍하의 일이 신경 쓰였지만 점차 목적지에 가까이 갈수록 그것은 희미해졌다. 어쨌든 이변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정신 차리자. 그러니까 이 근방이지? 예상한 곳을 지도에 표시하고 도착해보니 이곳은 등산이 있는 곳이었다. 동산. 주위에는 굉장히 값비싼 아파트가 있고 그 가격만큼이나 높은 담이 그곳을 두르고 있었다. 주민들이 즐겨 동산하는 산이 모양. 산을 넘어야 하는 건가?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눈살을 찌푸렸다. 올라갈까? 그래야겠지? 역시 남자들은 뭔가 다른 걸까? 루비는 굉장한 속도로 힘 한 번 안 들이고 산을 오르고 있다. 반면 나는 주위 나무들을 붙잡으면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다소 느리게 따라갔다. 루비는 잠시 쉴 수 있는 바위라도 나오면 멈춰서서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루비는 내 쪽을 보면서 어이, 그렇게 고개 숙여 바닥을 보면 중심을 잃잖아. 평지라도 생각하고 올라와. 이래봬도 학창시절 운동 좀 했겠다.
왠지 자존심 상해서 상체를 펴고 속도를 높였다. 덕분에 넘어질 뻔했지만. 뭐야, 자, 내 손 잡고 올라와. 르비는 내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나는 조금 놀라서 망설였지만 뭐해? 응. 역시 이변 조사는 중요하니까. 그렇게 납득하고 그의 손을 잡았다. 굉장히 따뜻했다. 그리고 동시에 기분이 묘해졌다. 뭐야 나. 힘내고 높지 않으니까 조금 더 가면 돼. 잡힌 손이 신경 쓰이지만 동시에 믿음직스러워서 빨리 올라갈 수 있었다. 아직까지는 아무런 반응 없군. 끝까지 올라가서 심호흡하는 루비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이변이 안 일어나면 다른 날도 와야 하는 거야? 싫어? 당연하지. 나는 볼멘소리로 대답했다. 운동 부족이다. 뭐 수능 준비하는 사람치고 운동 부족이 아닌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민폐가 되는 건 예상 못했는데 내가 정신 차려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때 풍아처럼 르빈이 나 때문에 다치게 될 수도 있다. 그것만큼은 피해야 했다. 어쨌든 다행이다. 산을 타는 중 일어났더라면 정말 곤란했을 거야. 생각하기도 싫어. 적당히 쉬었다고 여겨졌는지 르비는 집 길을 따라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는 노트를 폈다. 그러니까 산이 막 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이 나올 때까지 걸어보자. 열심히 조사. 갑자기 조사가 많이 시작되죠? 이제 그만 내려갈까? 오늘은 이만 가야겠죠? 계단다. 이거라면 내가 즐겁게 말하자 르벤이 어쩔 수 없다는 듯 웃는다. 게다가 정사도 아까보다 완만한 편이고 로프도 있으니까. 빨리 가면 넘어진다. 됐네요. 어린애도 아니고. 아니 그것보다 아직 완벽하게 안심할 수 없다고. 여전히 범이 아니잖아? 그런 거라면 나는 속도를 줄였다. 볼 수 있다면. 나는 옷도 멈춰섰다. 르빈이 아닌 어떤 섬뜩한 목소리가 울렸다. 누구? 왜 그래? 누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 바보. 빠르다. 이런 것 따위 문제도 아닌데. 순간 굉장한 울림과 함께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숨이 이상해. 뭐지? 이 기분 나 분명히 이전에 경험한 적이... 나는 루빈의 외침에 정신이 들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지탱용 로프가 까맣게 타버린 채였다. 로프뿐이 아니라 계단이? 통나무 계단 중에 한쪽에서 불이 붙어 있었다. 이변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원인이 산불? 루빈! 이건... 나보다 몇 개 계단 위에 있던 루빈에게 외쳤다. 탄 공기가 입안으로 들어와. 마른 기침을 몇 번이나 해야 했다. 이건 틀림없이... 그렇지만 이건 이변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 타들어가는 모양. 이야,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여름이라 풀에 물기가 없을 때도 아니고. 어떡하지 이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인다. 생물에 움직여서 지나간 자리에는 그의 몸의 일부가 없듯
이 불도 움직인 듯했고 그 지나간 자리에 불은 남아있지 않다. 이것은 정상적인 불이 아니야. 이산화탄소 때문일까? 그렇지 않으면 이변에 의한 증상인가? 숨쉬기가 괴로웠다. 거기 있지? 목소리. 르빈의 목소리를 따라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다. 르빈과 나 사이에 불이 가로막고 있었다. 사태 파악이 되기 전에 두려움이 앞섰다. 이건 어떡하면 좋지? 지금까지 내가 겪은 이변은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소멸되었다. 도로에 구멍이 나든가 갑자기 길이 이상해 보인다든가 분수대 물이 마르든가.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닌 불이라면? 이것은 어디까지 주위의 것들을 집어삼킬 생각이지? 이 불은 정말로 자체 소멸이 되는 걸까? 이런 거라면 설령 그것이라고 해도 당장은 어쩔 도리가 없어. 어떡하지? 멀리 떨어진 우리는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해 나갔다. 하지만 내 생각이 맞다면 루빈? 움직일 수 있지? 뛸 수 있겠어? 그렇다면 이 녀석을 최대한 이 산을 돌아다니게 해줘. 돌아다니게 하라고? 나는 엇들결에 서 있었다. 그렇지만 루빈은 빨리 하고 외친 후 재빨리 몸을 움직였다. 자, 잠깐만, 산을 돌아다니기라니. 그렇게 멍하게 있는 중 내 주위에 불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루빈 뛰어간 쪽에도 있었다. 늘어난 건가? 생각할 여유 같은 걸 없었다. 나는 몸을 움직였다. 노란 눈이 나를 응시한다. 그리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산을 돌아다니게 하라고? 금방이라도 나를 삼킬 것만 같은 불. 생각할 시간 없다. 여기서 위로 뛰자. 달리기 시작했지만 예상대로 불길에 타닥타닥하는 소리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분명 내 뒤에 있을 것이다. 나는 산 이쪽으로 달렸다. 나뭇가지에 뺨과 다리를 긁혔다. 아프지만 보지 않았다. 무작정 속도를 냈다. 그렇게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불길은 한 군데에 서 있었다. 나를 쫓고 있잖아. 나는 숨을 삼키고 그 주위를 봤다. 내 뒤에 있는 게 어제인지 그 불길은 거기서 길이 막혀버린 듯 했다. 자, 이쪽에서 근처로가 측면으로. 나는 어쨌든 루빈의 말을 들어야 한다. 나는 다시 몸을 돌려 산을 내려갔다. 그리고 재빠르게 측면으로 뛰었다. 그렇지만 내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못했다. 내 눈앞에 나무가 타기 시작한다. 다리가 뜨거웠다. 건조한 뜨거움이라도 무서워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프다. 숨쉬기가 어렵다. 정신을 차려보니 불길은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어떡하지? 나는 간신히 정신을 유지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절대로 앉거나 누우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어째서 이변이 이렇게 오래도록 있는 거야?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건 역시 가설일 뿐이었던 걸까? 피곤해서 눈을 감았다. 주름이 쏟아진다. 나른해. 자면 안 되는데. 괜찮아? 뭐지? 꿈이었나? 눈을 다시 떠보니 루빈이 있다. 상당히 숨을 헐떡이면서 걱정스럽게 나를 보고 있다. 야. 엉망이다.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니 앙상하게 검은 형상들만이 남아있었다. 어떻게 됐어?
사라졌어. 사라진 건가?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나. 일어날 수 있지? 나는 일종의 패배감을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도 무사하면 됐지. 엉망인 건 산만이 아니야. 내 꼴도 정말 말이 아니었다. 다리와 뺨에는 피가 났고 옷도 더러워졌다. 창피해. 나는 집에 돌아오는 내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오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루빈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니 풍아가 할 말을 잃은 얼굴로 서 있다. 뭔가 놀라운 일이라도 일어난 건가? 가 아니라 분명 내 꼴을 보고 그러는 거겠지? 틀림없어. 나를 보고 있다. 어쩐지 창피해져서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의심했다. 풍아가 루빈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닌가? 에? 나는 숨을 삼켰다. 이게 무슨... 그렇지만 풍아가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알아차리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이윽고 굉장히 상처 입은 얼굴로 루빈을 놓고 뒤로 물러났다. 루빈은 고개를 숙인 채 쓰게 웃고 있었다. 결국 어색하게 우리들은 해산. 나는 대충 약을 바르고 침대에 누웠다. 풍에게 그런 면이 있었다니. 뭔가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내 위에서 사라지질 않는다. 원형은 결국 나인가?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된 거 루빈 탓이 아니야. 내 탓이다. 제대로 묻고 싶었는데, 제대로 돕고 싶었는데. 8월 6일 월요일